안녕하세요. 지역농협 6급 정승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자원관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의 경우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이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다 이런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왜 어렵냐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시험 자체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계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난이도와 상관없이 계산이 많을 때는 무조건 복잡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관리 능력 같은 경우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 중에서도 물적 자원이라든지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어떤 비용적인 측면,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려면은 가장 싸게, 쉽게 얘기해서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들이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하위 능력을 조금 보겠습니다. 하위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시간 자원 관리가 있죠. 시간 정도까지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예산, 그 다음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이제 출제 빈도는 다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시간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최소 시간, 그죠? 그 다음에 예산의 경우는 최소 비용이죠. 비용, 맞죠?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의 같은 경우는 최소 자원을 이용하는 거죠. 최소 물적 자원, 그죠? 최소 자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인적 자원 같은 인력, 이렇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제 흔히 생각하시기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소 무조건 적게만 가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일단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일단은 최소 시간, 최소 비용, 최소 자원, 최소 인력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최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배분에 관련해서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가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 이렇게 창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효율적인 배분, 이 부분도 나오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효율적인 배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자, 효율적인 배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단순히 1등만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거, 자원이 가장 적은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총합 이라든지 아니면 가중치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적용이 돼서 어떤 자원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놓여 있다. 최소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부분도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영역을 소개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리 능력하고 수리, 문제 해결, 문제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원 관리, 자원이라고 쓰고, 자, 요 3개 영역이 애매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구분을 조금 해드리면, 일단 우선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수리도 그렇고 문제 해결도 그렇고 자원 관리의 경우도 결과적으로 무언가 계산을 하는 형식이 좀 많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계산 위주의 형식은 아니지만 이쪽도 계산을 어느 정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전체적으로 계산의 형태가 되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해결에서는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 위주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겹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헷갈린다. 그럼 이제 정해드리면은 수리 능력에서는 결과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물론 단순히 계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응용 계산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이 자료에 대한 해석, 이 자료를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수리 능력 파트죠. 그 중에서 자료 해석 파트. 응용 계산은 말 그대로 계산이지만,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경우는 말 그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르죠? 해석하는 것은 이러이러하단 거고 해결은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원, 이쪽은 계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또 효율적인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최소의 시간, 최소의 비용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취지 자체는 해석과 해결, 계산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나오는 문제 유형에 맞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원관리 능력의 핵심 이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론 부분을 보셨을 때 괴리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문제와의 어느 정도 매칭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론에 대해서 이론을 달달달 외우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 안에 내포되고 있는 어떤 깊은 뜻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새길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나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시게 되면은 자원관리 능력이란 써있죠. 자원관리 능력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원관리의 기본 단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4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언뜻 보시기에는 그냥 자원 파악, 자원 확보, 자원 활용 계획 수립, 자원 활용 및 관리 군화, 그리고 그냥 넘어가기에 급급하죠, 사실은. 하지만 자원 파악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뭔 얘기냐면은 지금 자원 관리가 총 4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시간, 그죠? 비용, 물적, 인적, 여부 이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자원에 대한 얘기냐, 시간이냐, 비용이냐, 물적 자원이냐, 인적 자원이냐, 요거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문제 풀 때도 이렇게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길이 생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원 확보라는 건데, 이 자원 확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자원의 양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분명히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시간이 됐던 비용이 됐던 인적 자원이 됐던 간에 결과적으로 자원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원의 양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얼마큼 있는지. 그죠?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원 활용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편성할 거냐, 자원을. 그죠? 어떻게 배분할 거냐. 여기서 이만큼 쓰고 저기서 저만큼 쓰고,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서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라는 것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편성이라는 것은 한 방에 딱 되나요?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몇 번 해보는 거죠.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 실제 문제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시죠. 됐죠? 근데 마지막으로 자원 활용 및 관리 이런 것은 실제로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실행. 피드백이 있는데 이 피드백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아,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초과됐다. 비용이 초과됐다. 아, 그럼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편성으로.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이 다시 되는 거죠. 다시 세워서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답에 근접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 문제에서 이 자원관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있냐면은 결과를 이렇게 해서 냅니다.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값이 점점 커지는 상황일 때 해봤더니 2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이 될 것 같죠. 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더 할애해갖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자원관리에서 4분, 5분, 6분 이렇게 투자해서 푸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한 문제당 1분 내외이기 때문에 답이 나왔으면은 거기서 끝내셔야 됩니다. 미련 버리셔야 되죠.
됐죠? 또 안 그러면 나중에 다른 문제 찍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답이 나왔으면 그걸로 가시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일단 짜실 때 계획 자원의 양을 따지시고 편성을 잘 하셔야 되지 피드백까지 가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이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기본 단계죠. 자, 그 다음에 자원관리 능력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간자원관리는 시간, 예산자원관리 능력은 예산, 그 다음에 물적자원관리 능력은 뭐 재료, 시설, 자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물적자원의 경우는 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여부도 따질 수가 있습니다. 1차 가공이 들어가서 반제품이죠. 완제품까지는 아니고 반제품의 상태. 그죠? 아니면은 그냥 재료, 원재료의 상태. 아니면은 완제품의 상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능력 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에서 근로자의 기술, 능력, 업무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능력치 여부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숙련된 근로자의 경우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같은 시간 내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부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 시험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애초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어떤 그 능력치에 대해서도 아마 언급된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숙련된 근로자가 일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 그렇죠? 더 효과적으로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됐죠? 자,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원의 낭비 요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비계획적 행동, 그렇구나. 편리성 추구, 그렇구나. 자원에 대한 인식의 부족, 그렇구나. 노하우의 부족, 그냥 그렇구나만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비계획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비용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자원이 비용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 떠나서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적자원, 인적자원 등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편리성 추구의 같은 경우는 편리성만 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획에 맞지 않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계획에 맞지 않은 결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갖고자 하는 예상과 맞지 않은 결론이 도달한다. 또는 답이 1번인데 2번이 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에 대한 인식의 부재. 자, 이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주어진 자원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에 도달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자원을 이렇게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미흡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하우 부족.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이지 못한 결론에 도달한다. 못한 결론. 그렇죠? 상황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인식도 안 되고 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애초에 만드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감안을 하고 만드는 거죠. 됐죠? 다음. 자, 이제 하위 능력들 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 자원 관리 능력 이렇게 돼 있죠. 딱 보시면은 별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인데 역시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팁은 뭐냐면은 각 하위 능력별로 어떤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지를 언급을 조금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 시간 자원 관리 능력의 경우는 제한된 시간 두 가지가 있죠. 제한된 시간. 그 다음에 최소 시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스타일이. 언뜻 보면 같은 말 같은데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은 자원을 한정해 놓은 거죠. 이렇게. 그죠? 한정해 놓고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3시간이 있다. 3시간 안에 해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제한된 시간인 거죠. 그죠? 또는 최소 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시간 낭비 요인 이렇게 돼 있죠. 시간 낭비 요인으로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들이 있는데 그 외적 요인을 읽어보시게 되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시간에 의한 것으로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하다. 내적 요인의 경우는 자신의 내부 습관으로 인한 것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어렵다. 분명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그냥 약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외적 요인 그다음에 내적 요인도 우리 문제에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가 외적 요인 뭐가 있냐면은 유휴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용하는데 이 기계가 쉬어줘야 됩니다. 24시간 풀가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쉬어줘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유휴 시간.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휴 시간 등이 외적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적 요인은 어떤 숙련도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숙련도이기 때문에 어떤 역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숙련자는 1분에 2개를 만든다. 근데 비숙련자는 2분에 3개를 만든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숙련도와 관련된 역량 등의 내부 요인들이 조금 있고 그다음 유효시간 등의 외부 요인 이런 것들이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보시면 시간 계획에서는 최단 시간의 최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계획 순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일의 우선순위 확정하고 우선순위 중요하죠. 다음 예상 소요 시간을 결정하고 시간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예상 소요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최단 시간을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단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3시간하고 4시간 사이를 맞춰줘야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시간 자원 관리 능력에서는 이 정도가 문제에서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들어보시면은 단순히 이론으로 끝날 내용이 아니라 적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실 겁니다. 자, 다음 예산 관리 능력입니다. 자, 예산 관리 능력을 보시게 되면은 예산 관리라는 것은 비용이 산정돼 있고 거기다가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비용 산정이 있죠. 비용 산정. 비용 산정의 경우는 이미 정해진 상태로 문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죠. 1억 원. 1억 원 내서 해결해라. 그죠? 뭐 별도의 왜 1억 원인지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1억 원 내서 해결해라. 5천만 원 안에서 해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비용 산정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뭐죠? 그 다음 단계가 예산 수립이죠. 짜는 거죠, 예산을.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예산 수립.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예산 집행.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모자르네? 그죠? 그런 경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짜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가로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적정 예산의 수준. 이래서 무조건 적은 비용이 아닌 책정 비용과 실제 비용의 차이가 적은 상태의 예산. 됐죠?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은 최소 비용이 우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에 가장 극대화 효과를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이 가장 우선되고요. 그 다음이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최소 비용과 그 다음에 적정 예산 찾는 것들 그 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직접 비용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뭐 재료비라든지 원료와 장비, 시설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직접 비용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간접 비용의 경우는 보험료, 건물 관리비, 광고비, 통신비, 사무비품비, 각종 공과금. 됐죠? 그래서 직접 관련되진 제품 생산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신 거고. 자, 그 다음에 예산 관리 절차를 보시게 되면은 뭐 필요한 활동 규명 됐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는 가장 작은 거, 최소 비용 계속 강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이 가장 작은 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거에 맞게 또 가셔야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물적 자원 관리입니다. 자, 인적 자원 앞에 있는 물적 자원 관리인데,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적 자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이 물적 자원을 통해서 뭔가를 창출해 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 자원인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인공 자원, 그래서 시설,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시설, 장비 이런 부분에서 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 그래서 어떤 시설이 있을 때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써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세미나실이 2개가 있는데 이 2개에 대해서 뭐 여러 팀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는 뭐 여러 회사들이 사용하는데 적절하게 이 배치를 했을 때 뭐 효과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비도 마찬가지죠. 빌려가고 그다음에 다시 반납하고 이런 과정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인공 자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연 자원, 그러니까 천연 자원이죠. 석탄,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정되어 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나올 수 있지만 현재 나온 어떤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설과 장비 이 부분이 조금 더 크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 방해하는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있죠.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동시에 같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섞여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효율적인 인사 배치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인력 배치 보시게 되면 5번입니다. 효과적인 인력 배치에는 적재적소주의, 그 다음에 능력주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균형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적재적소주의 좀 보시게 되면은 적재적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직원이 50명이 있다. 그죠? 50명이 있는데 이 50명을 여기다도 집어넣고 여기다도 집어넣어서 활용도를 가장 높이는 방법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30명이 필요하고 5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30명이 필요하고 여기는 40명이 필요하고 여기는 20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30명하고 20명에다 배치를 하는 거죠. 50명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40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명이 놀아야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능력주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숙련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큼 숙련됐냐. 그래서 뭐 한 사람이 두 사람분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한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쉬운 일은 또 숙련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능력 위주의 배치. 꽤 어렵겠죠. 왜냐면은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 더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적재적소, 인원 배치하는 부분이라면은 그냥 이 사람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인원 수만 맞추면 되는데, 능력을 따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능력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배치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은 뭐 양적 배치, 질적 배치, 적성 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인력 배치에 있어서 배치 유형에 따라서 배치하게 되기 때문에 양적이냐 질적이냐 적성에 따른 배치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꽤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꽤 어려운 겁니다. 꽤 어렵고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우리는 보셨을 때 양적이냐 질적이냐 아니면 적성에 대해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렵든 안 어렵든 간에 언급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시는 게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위 능력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원 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결과적으로 말씀 좀 드릴 것은 뭐냐면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빨리 푸느냐가 이 자원 관리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던 자원 관리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 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건 여기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건 여기에 해당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이 과정들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은 많이 풀어보셔야 되지만 단순히 막 푸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떻게 가야 효과적인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